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밥 먹고 나면 생각나고 습관처럼 마시게 되는 믹스커피, 저도 즐겨 마시는데요. 믹스커피를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에 나쁘다는 이유로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3잔씩 드실 경우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 혹은 그 씨앗을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내 만드는 음료를 커피라고 하는데요. 커피의 맛과 향미는 원두, 로스팅, 추출법 등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세계 바리스타들이 극찬했던 황금 비율의 커피가 있는데요.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물의 양 조절로 커피 농도도 조절해 달달하면서도 입맛에 맞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믹스커피 한 잔의 칼로리는 50칼로리로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콜라 250ml에 108칼로리, 우유 200ml에 130칼로리, 비슷한 커피 음료인 바닐라 라떼 220칼로리입니다. 하물며 초코파이도 160칼로리나 되니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낮은 칼로리인데요. 물론 아메리카노 10칼로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절대 많지 않은 칼로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탕, 당류는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일일 권장 섭취량을 50에서 25g으로 낮췄는데요. 미국 심장학회도 성인 남성 36g, 성인 여성 25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섭취량은 50g인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6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일일 섭취량의 10%가 훌쩍 넘어가는데요. 바닐라 라떼의 경우 23g의 당을 가지고 있어 하루 2잔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다른 음식은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커피 등 음료에 들어있는 정제당들은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빠른 시간 내에 치솟게 만드는데요. 당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건강에 좋아 보이는 생과일 주스나 스무디에는 설탕이 무려 60g이 훌쩍 넘어갑니다. 믹스커피로 생과일 주스 한 잔에 당을 채우려면 10잔을 내리 마셔야 하는데요. 가끔 마시는 생과일 주스와 자주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믹스커피 한 잔의 당 함유량이 과다하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약처에서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수면 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을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했는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43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닐라 라떼의 경우 250mg으로 2잔을 마시면 권고량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믹스커피의 경우 8잔에서 9잔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용량인데요. 믹스커피의 용량은 일반적인 종이컵 192ml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90에서 100ml의 양입니다. 바닐라 라떼의 기준은 평균 사이즈 360ml인데요. 지금까지 칼로리, 당, 카페인 등 믹스커피와 바닐라 라떼는 대부분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용량 차이입니다. 다만 바닐라 라떼는 하루에 2잔 이상 먹기 힘들지만 믹스커피의 경우 용량이 작아 식후에 먹고 지나가다가 먹고 생각나서 먹고 손님이 와서 먹고 힘들어서 먹고 몇 잔이나 먹기가 참 쉬운데요. 믹스커피를 끊어서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에 많은 양의 믹스커피를 섭취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밖에도 믹스커피에 대한 주의점이나 오해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스톨. 커피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커피 거품 크레마나 커피가 식었을 때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막 같이 생긴 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카페스톨은 커피 원두를 고온에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분쇄된 원두가 뜨거운 물에 닿을 때 녹아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며 우리 몸에 여러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항염, 항암 효과도 이 덕분입니다. 2013년 한국식품연구원 박재호 박사팀 연구 결과 카페스톨이 당뇨병성 망막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내막증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효과의 카페스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인데요. 2007년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은 커피의 카페스톨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질 단백질 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 보건과학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시게 할 경우 남자는 8%, 여자는 10%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바게닝겐 농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에는 4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1%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스톨은 갈아놓은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따르면 추출되는데요. 금속 필터를 사용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프렌치 프레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카페스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필터로 거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드립 커피는 페이퍼 필터, 더치 커피는 세라믹 필터를 통해 카페스톨을 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페이퍼 필터는 카페스톨 등 커피 지방 성분을 95%가량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믹스커피는 리터당 2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으며 100ml로 계산했을 시 한 잔당 200마이크로그램의 카페스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드실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카제인 나트륨. 카제인은 우유로부터 얻어지는 우유 단백질의 하나인데요. 우유의 젖산균 발효 또는 산성도를 높이면 카제인 성분만 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카제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수산화 나트륨이나 탄산 나트륨, 인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용액과 같이 용해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정제나 유화제로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이 첨가된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이 성분이 과하면 맛을 저하할 수는 있으나 인체에는 무해한데요. 예전에 카제인 나트륨을 쓰지 않겠다는 커피 믹스 광고가 있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나트륨을 첨가하는 과정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유를 사용한다 라고 하며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건데요. 카제인 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었다고 하면 우유에서 추출한 카제인만 넣었거나 카제인을 분리하지 않은 우유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말장난입니다. 카제인 나트륨은 유럽을 비롯한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사용량 역시 제한이 없는데요. 국내에서도 카제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첨가물이며 건강식품이나 유아용 과자에까지 사용되고 햄, 치즈 등의 가공식품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카제인 나트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마라고 불리던 프림은 흰우유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식물성 경화 유지인데요. 식물성이란 말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프림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경화 유지는 포화 지방으로서 각종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간혹 믹스커피의 포화지방은 야자유 단세지방산이라 체내 흡수도 잘 되고 에너지로 전환도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야자유는 맞습니다만 라우르산으로 장세에 가까운 중세지방산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은 맞지만 위에서 비교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음료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요. 과다한 양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엔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건 명확합니다. 네 번째, 커피 봉지. 티스푼이 근처에 없어 커피 믹스 봉지로 저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커피 믹스의 포장재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과 바깥쪽에는 PP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 오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피 믹스 봉지의 절취선 부분에는 소량의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취한 부분을 뜨거운 물에 담근 뒤 저으면 납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도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 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 성분이 용출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커피를 저을 때 티스푼을 사용하되 유사시로 꼭 커피 믹스를 봉지로 저어야 한다면 절취된 반대편으로 젓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믹스 커피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라고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엔 커피의 좋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믹스커피를 하루 3잔씩 마실 경우 심혈관 질환이 무려 2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아 교수팀은 2004년에서 2013년 등록한 40세 이상 남녀 11만 9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0.79배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0.62배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믹스커피를 포함 커피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사망 위험이 감소하여 어떤 커피든 적정량의 커피만 마신다면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나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호주 에디스코안 대학 서멘사 가드너 연구팀은 영상, 생물 표지, 생활 습관을 통한 노화 연구로 남녀 200명을 대상 126개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커피를 하루 2잔씩 마셨을 때 18개월 후 인지기능 저하를 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 인지능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은 커피를 드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2잔에서 3잔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걱정 없이 드세요. 하지만 커피의 설탕 성분은 혈당을 올리잖아요. 식후에 먹으면 치솟은 혈당을 더 끌어올리고 유지시키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이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하시면 하루에 한 잔만 드시고 식후 3시간 이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선 식이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필수입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쉽고 간단한 운동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 해도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분 짧게라도 운동하신다면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